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최고의 종목 전문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중요한 미국 이슈들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라클이 진행했던 데이터 센터의 핵심 투자자들이 좀 빠지면서 10일부터 오라클의 주가가 좀 폭락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반도체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다행히 어제 마이크론이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아주 뛰어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마이크론부터 반도체 전체에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이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나왔는데 시장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마이크론 실적,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스피드 액트 법안에 있어서 호재 쪽으로 좀 집중할 것이다. 다만 오늘 오전은 당연히 좀 변동이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오늘 오후장에도 바로 반등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 오,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와중에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종목별로 좀 속도의 차이는 있을 텐데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또 관련 정보 준비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오라클의 이제 이 핵심 투자자가 블루아울이었는데 이게 다 빠진 게 아니고요. 네. 원래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제 3개 정도 참여하고 있던 거고, 2개는 지금 더 큰 대규모 프로젝트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이 1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이 부채 규모가 많아지면서 이 어떤 대출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는 여기서 오라클과의 협상이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협상이 관련된 거지 투자를 뭐 지연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핵심 파트너사가 계속 하던 프로젝트는 진행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빠졌지만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새로운 파트너랑 협상의 최종 단계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럼 조만간에 그 최종 단계까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오라클은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그 시기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협상까지 최종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크론 실적 보셨다시피 조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8%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밤 미국 본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없으면 매수 계속 갖고 있다면은 보유 전략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이제 실적들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없으면 매수, 있으면 홀딩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저희 한국 시간 오전 11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올해 사실 그 경제 분야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해요. 아마 올해 국정 성과들을 좀 다룰 것 같은데 어떻게 내용이 나올까요? 네, 일단 뭐 국정 성과를 이제 좀 강조 많이 하겠죠. 뭐 관세로 인한 수입이라든가 또 앞으로 관세를 받아서 어떻게 쓰일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광고를 많이 할 것 같고, 향후 국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가 문제일 것 같고, AI요? 최근에 지금 행정명령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이제 이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각 주마다 AI 규제가 따로 있다 보니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뭐 원전 계획이라든가 이 AI 에너지 계획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주보다는 이 그 연방 법원의 어떤 이 규제가 더 강하게 작용돼서 그런 규제를 딱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향후 계획을 설명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주가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스피드 액트 법안까지 또 예고되고 있어서 뭐 스피드 액트 법안에 대한 어떤 긍정 발언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11시 이후 그 발언에 따라서 아마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흐름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발언, 우리 시간 11시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려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 소식에 있어서 오히려 또 좀 반등 전환점이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는 이때 기대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싣고 이따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도 주마다 달랐던 AI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에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희 지금까지 포트에 편입해왔던 종목들 한번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다뤄볼게요. 한미약품 오늘 이제 벌써 2%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 어떻게 좀 계속 홀딩 전략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3상 결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3상 결과 굉장히 좋게 나와서 한번 올랐던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전 그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받고 있던 건데, 오늘 그 3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식약처에 이제 그 품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상용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지금 뭐 위고비라든가 마혼자로 이런 그 외국계 비만 치료제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국산 토종 비만 치료제를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점에 있어서 한미약품이 GLP-1 계열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이게 비만 치료제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삼중작용제부터 지금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한미약품이거든요. 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남은 12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이오 쪽이 계속 강하다고 본다면은 한미약품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여전히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좀 많이 기대를 좀 겨뤄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SP 시스템스입니다. 저희가 12월 8일에 매수한 이후에 지금 3%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제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네요. 네, 일단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나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좀 매수 기회 같은데 그 로봇 부분은 딱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액추에이터만 만들었다고 해서 중국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로보티즈 외에 한 뭐 많아야 두세 개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기업에 있어서 뭔가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건데 가장 강력한 게 현대차죠. 그래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고 바로 SP 시스템스가 현대차, 기아차에 이 겐트리 로봇을 공급하면서 가장 좀 연관이 좀 크다고 봐야겠죠. 그와 관련돼서 시가총액은 지금 2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공급망 관련해서 가장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P 시스템즈 지금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인 만큼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섹터 어딘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는요, 바로 반도체네요.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라클 사태가 지금 좀 많이 작용하고 있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오라클에 대해서 이번 주말부터 지금 오라클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데 일단 핵심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주말에 나왔던 게 이제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일부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나왔던 건데 허가 부분에 있어서 다 통과됐기 때문에 오라클에서도 이제 주말 동안 이런 보도가 나왔던 거고 반박제를 통해서 전혀 이상 없고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던 건데 어제 나왔던 게 이 주요 투자자 이탈이 나온 거죠. 다만 이탈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탈이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 뭐 철수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라클에 있어서 가장 그 큰 투자를 하고 있던 핵심 파트너가 바로 이제 그 블루아워 캐피탈인데 이 블루아워 캐피탈이 지금도 텍사스에 150억 달러, 네. 그다음에 뉴멕시코에 180억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치면은 330억 달러인데 그다음에 이제 100억 달러의 이 미시간 데이터 센터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던 건데요. 330억 달러까지는 다 했지만 나머지 100억 달러, 그러니까 이 미시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협상을 좀 진행하다가 최근에 이제 대출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는 오라클에 좀 많은 걸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오라클 쪽에서 거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두 가지의 330억 달러 프로젝트까지 진행이 되다가 남은 100억 달러, 그러니까 미시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만은 이제 어떤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하게 된 건데, 네. 그러면 이 블루아울에 떠나면서 그 공간 빈자가 되냐? 아니죠. 다른 곳이 바로 들어와서 지금 오라클하고 그 미시간 데이터 100억 달러에 대해서 이 협상을 하고 있고 그 협상도 지금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이제 오라클이 밝힌 겁니다.
그럼 최종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좀 그 협상이 완료됐다라 발표된다 하면은 이 미시간에 있는 데이터 센터 건설도 뭐 저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그런 소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저점을 찍고 꽤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호재가 나온 거는 마이크론 실적. 이게 얼마나 잘 나온 거냐면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EPS가 최고가 3.9였던 건데 3.9인데 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더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4.06까지 봤던 건데요. 네. 지금 나왔던 거는 4.78 나왔죠. 와. 그러니까 컨센보다 더 높은 기대치가 있던 거고 네. 이 기대치보다 기대치보다도 더, 와. 거의 20%가 더 높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초서프라이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가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 EPS를 봤더니 시장 예상이 4.7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라클이 제시한 거는 8.42달러. 그러니까 두 거의 배네요. 두 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이던스 그만큼 왜 이 어떤 그 EPS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지금 메모리 값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음 분기는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간에서 8%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 컨센이 143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 오라클의 제시한 걸 보게 되면은 187만 달러. 그러니까는 187억만 달러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가이던스까지 완전 뭐 초초 대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8% 올라가고 있는 거고 본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자 마이크론이 이 정도인데 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0%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 7, 8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마이크론은 이 정도면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떻겠나라는 걸 봤을 때 자, 우리 12월 달에 끝나고 나면은 1월 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또 이 4분기 가이던스 나오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거고 이번 주 기대가 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피드 액트 하원 표결 이게 이제 이 AI 인프라에 대한 규제를 이제 그 압축 간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나오게 되면 역시나 또 지금 AI 인프라 이 공급망 병목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스피드 액트 법안이 하원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게 본격적인 전환점이 돼서 올라서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실적이라든가 또 오라클의 어떤 그 이 최종 협상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남은 12월과 내년 1월 정도 같은 경우는 아마 AI 랠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의 주가를 본다면은 너무나 싼 곳에 위치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지금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가 지금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편입하면 좋을지 한번 오늘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바로 두산 테스타 가지고 오셨네요. 두산 테스타는 다양한 제품의 기능과 반도체 테스트를 관련해서 좀 일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리 테스팅 기업이 뛰어나도 어떤 기업들의 제품을 수주받아서 테스팅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보니 테슬라의 칩을 테스트하는 곳인가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칩을 만들기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지금 계약을 한 거는 AI6라는 이제 이 자율주행 칩이고요. AI5 같은 경우는 TSMC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AI4 자율주행 칩을 원래 삼성전자가 테슬라에서 수주받아서 하고 있던 건데 그 AI4 칩을 100% 테스트했던 게 두산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AI6 칩을 수주한 거고요. AI5까지도 지금 그 TSMC가 하고 있지만은 그건 역시나 테슬라가 이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AI5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I4 같은 경우를 이 두산 테슬라가 100% 테스트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나오는 AI5, AI6까지도 두산 테스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그러니까 반도체 칩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테스트 할 때 그 스펙이 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보안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곳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슬라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삼성이 생산하고 두산 테슬라 테스트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지금 그 삼성전자가 그 미국 테일러에 그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산 테슬라는 미국에 공장이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이게 되겠냐라고 걱정이 있던 건데 실제로 이제 칩이 뭐 워낙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미국 생산 칩까지 한국 테스트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틀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이런 점만 봤을 때 우리가 삼성 파운드리 그다음에 또 메모리 관련해서도 이 두산 테스트라는 지금 꼭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이렇게 테슬라의 칩, 삼성에서 만든 테슬라의 칩을 좀 테스트하는 기업인데 어떻게 좀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한 5만 5천 원까지 갔던 모습인데 일단 목표 주가를 제가 6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좀 넉넉히 좀 잡고 싶습니다만은 약간 타이트하게 해서 손절가 4만 원 잡고 좀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가장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매수 못했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정고점을 돌파할 때쯤이면은 아마 같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 테슬라는 한번 삼성전자와 같이 테슬라와 같이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두산 테슬라 가지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매니저님 오늘은 또 무료 방송 대신에 이제 밴드에서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밴드에 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는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무료 주식 밴드 검색하신 다음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오 기업까지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밴드 통해서 관련 내용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에서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